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5일 미세먼지가 자욱한 오전 11시 반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차기 대권 후보 군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2명이 대상이 됐나요? 여기서 전체 1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17.9%. 두 번째가 유시민 13.2%, 세 번째가 이낙연 11.5%, 4등이 이재명 7.6%, 5등이 박원순 6.4%, 그 밑으로 김경수 6.2%, 오세훈 5.8%, 홍준표 5.0%, 김부겸 4.9%, 유승민 4.8%, 심상정 4.4%, 안철수 3.2%, 뭐 이런 순이고요. 이 여권과 무당청에서는 유시민 씨가 18.8%로 이낙연 총리보다 2.2%포인트가 높네요. 이낙연 총리는 16.6%. 그리고 보수 야권 그리고 무당청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31.3%로 압도적으로 1위, 오세훈 9.1%, 홍준표 7.2%, 유승민 6.9%,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뭉뚱그려 가지고 좌우로 나누어 버리면은 좌에 속한 이 후보군의 합산이 54.2%, 그리고 우파 또는 중도로 볼 수 있는 군을 합치면 36.7%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로 아직도 좌파 성향 정치인들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여론 구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든지 그다음에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수치로서는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 40% 되었는데 25%로 줄었고, 그 25%가 자유한국당 지지, 바른미래당 지지, 그리고 무당청 지지 후보가 없다,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나서가지고 얼마나 이 나눠진 보수를 모으느냐. 모은다면은 완벽하게 모은다 해도 25%니까 전 유권자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도층은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0%로 나옵니다. 30%. 그 30%를 합치면은 보수 중도가 55% 정도죠. 55% 정도 되어서 좌파와 한번 해볼만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 플러스 보수가 되지 않으면은 선거에서는 최소한 이길 수 없다 하는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황교안 후보를 빼고는 이 우파 진영에서 괄목할 만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는다. 다만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대표 경선에서 아주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금 높아져도 5.8%입니다. 5.8%.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17.9%는 이게 뭐 1등은 1등이지만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큰 국제적 사건 또는 큰 국내적 사건에 의한 이 선거판의 지각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선거판을 뒷받침하는 여론상에서의 지각 변동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지각 변동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남북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든지 정권과 연루된 큰 스캔들이 터지든지 하는 이런 거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북 관계에서 이미 큰 변화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죠. 그동안 상당히 긴 연휴를 보내면서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죠.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고 우리 자유진영 대한민국 세력으로서는 정말 트럼프가 선물한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의 핵심은 뭐냐? 비핵화 사기극에 책임을 져라는 거죠. 그동안 국민을 1년 동안 속인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했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에 의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사기입니다. 왜냐? 이번에 김정은은 트럼프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 핵은 다 가지고 있겠다. 다만 영변시설, 고철화된 영변시설 정도만 폐기하겠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분적인 해제라고 포장했지만 내용은 다 해제입니다. 99% 해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핵 보유국 위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이미 작년 4월 20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로서 이제는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는 보금을 갖게, 체제 유지의 보금을 갖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앞으로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회담에 나서겠다는 정도 이야기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노선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핵 문제에 관한 한 김정은은 가장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속인 것은 문재인 정권이죠. 김정은은 북한 핵 폐기 생각도 안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나서가지고 핵 폐기하겠다고 하더라고 트럼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는데 이번에 속였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이 비핵화 사기의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핵심을 잘 정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 토론 모임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일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외교 안보 책임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북한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북한의 사기극이 아니죠. 김정은은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기극이죠.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믿는다고 계속 반복했는데 김정은의 실체를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의 극치이고 알았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철저히 속여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못 풀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성급히 미국과 북한을
중재할 때가 아니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했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 김정은이 독재 권력 유지와 정치의 입지를 위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중재자 역할을 한답시고 북한 편만 들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도와준 꼴이 됐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어서 문 대통령이 외교 대참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김정은과 면담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같은 오판이 오늘날 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불러온 계기를 제공했다. 이것도 정확하게 본 겁니다. 문정인 특보는 틈만 나면은 북한을 편들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해왔다.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해서도 존재감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은 미북 간 사전 중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비핵화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데 국민 귀에는 북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들린다. 제 귀에는 김정은이 문제다라고 들리는데요. 북한 사람이 문제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조금 터프해진 느낌은 듭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어제 NSC 발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동안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 알고 있다. 평화는 곧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2차 미북 정상회담 여전히 희망사항이고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NSC에서 논의된 것 발언을 보면 그것이 북한의 안전보장, 온통 회담 성과와 정부가 북한에 도울 수 있는 것만 논의하고 있다. 가짜 평화 유도이다. 포장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안 된다는 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눈을 감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무시, 안보 무시, 도가 지나치다. 국민과 함께 국민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라 국민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문 대통령이 어제 NSC 발언은 참으로 국민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발언이다. 대변인은 내외신 보도보다도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늘 김무성 의원이 말한 것이 이 상황의 정리가 되고 핵심을 잘 정리한 겁니다. 바로 그쪽으로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에게 이 비핵화 사기극의 진실을 알리느냐. 여기에 성공하면은 보수 세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보수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보수가 주도권을.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혁명, 진실혁명을 일으키려면은 국민들에게 비핵화 사기극의 주범이 누구냐? 국민들이 지금도 속고 있다. 적과 동지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이죠.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라고 황장엽 선생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적이 누구고 우리 편이 누구냐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 진실혁명에서 성공해야 다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자기 대권 후보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론 구조를 본격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론 구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지각 변동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하느냐? 김일성 세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포함해서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눠야 합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